기자님, 제가 그래도 네. 이 기자라는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말 샘 사전이라는 거에 대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말 샘이라고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어허, 베테랑 기자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랍니다. 일단 느낌 좋고 그래도 뉴스 기자감으로 통과될까 안 될까 두근두근한 순간입니다. 힘들잖아요. 보니까 취재 수첩 아주 꼼꼼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쓰기 어려운데 네. 취재를 잘 하셨는데 기사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가능한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간결하게 써주시는 거, 네. 그런 거에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요거를 아주 그냥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미사여구를 쫙 장착시켜가지고 제가 글을 쫙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사여구는 집에 그냥 놓고 오시고요. 네. 사실만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만 들고 와서 신속 정확 간결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속 정확. 네. 꼭 그렇게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진짜. 대중에게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한다.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왠지 뿌듯한 이 기분은 뭘까요? 야, 여기가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스튜디오군요. 네. 와, 조명이 엄청 많아요, 기자님.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앵커나 기자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모든 준비 끝! 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10대, 20대 자녀를 두신 분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 격이 없이 잘 지내고 싶으시죠? 그런데 당최 그들이 쓰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몰라가지고 같이 함께 잘 지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도서관 기자. 네. 그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 무슨 뜻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전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단어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최문정 기자님. 네. 핫해. 뜨겁다? 인기 있다? 아닙니다. 그 하얗게 태우고 핫하게 태우자라는 또 신조어고요. 네. 빼박켄트. 그건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빼도 박도 못한다. 네, 놀랍습니다. 그러면 낄끼빠빠. 낄끼 바빠요. 네. 무슨 아프리카 말 같은데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재 최문정 기자님한테는 아직 어려운 단어였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신조어입니다. 자,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인데요. 국립국어원이 개통한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 샘은 일반인이 누구나 참여해 어휘를 첨가하고 뜻풀이를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국어사전입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단어와 신조어, 지역 방언 등 총 100만여 개 단어가 표제어로 제시되는데요.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전문가가 감수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편집 이력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기자님. 솔직히 여기 스케치북 들고 계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하는데도 네. 저는 잘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신 거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잘하셨고요. 이 발성 같은 게 이미 이제 훈련이 돼 있으시니까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받았어. 다만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말 셈이 그 가질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긍정적인 영향이라든가 부정적인 영향 아니면 약간 부족한 점 이런 것도 좀 짚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역시 기자님이십니다. 이남희시고 아유, 그런 말씀. 똑똑하시고 다 가졌어. 그렇게 덥게 이렇게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사회부 기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대형 언론사들은 다 처음 기자가 들어오면 사회부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 취재요. 그러니까 경찰서가 중심 출입처가 되는 것이고 범죄라든지 이런 게 주로 되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뭐 강도 사건이 났다, 뭐 이런 온갖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벌어지는 거 그런 걸 다 담당하는 게 이제 사회부 기자고요. 왜 그것부터 하냐면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 요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육하 원칙을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사건 기사랑 잘 맞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불이 났다 그러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고 왜 났고 그래서 뭐 그런 누가 냈고 뭐 이런 그 육하 원칙을 파악하는 기본을 익히고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신입들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지금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이고. 전공을 꼭 관련된 전공 혹은 학과를 나와야 할까요? 그 기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상학을 전공했다. 네. 그럼 기상 전문 기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또 경제 전문 네, 기자를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영학을 했다. 네. 내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기업 취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법학 공부를 했으면 우리나라 제도가 대부분 법을 중심으로 다 이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뭐 화학을 해도 좋습니다. 뭐 가습기 살균제 뭐 사건이 있는데 내가 화학을 전공했으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쉽게 이해하고 알면 더 보도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고 깊이가 있어지겠죠. 오히려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와. 기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태도적인 면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오가 되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시는 분도 많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언론사 시험에는 논술 장문이 있거든요. 네. 책이든 신문이든 뭐 TV 뉴스든 뭐 영화든 뭐든 보면서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슈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형성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려면 아니면 이 일이 제대로 매듭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자기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 아까 영어 잘 약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됩니다. 토익 점수 같은 거 네. 그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요. 네. 서류 전형 통과를 하면 대학교 학점이 너무 나쁘면 안 될 거고요. 네. 평소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력이나 스펙은 중요하죠.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학력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학교도 적지 않고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로 보는군요. 전부 다 블라인드로 하고 네. 결국 그 간판보다는 네. 실력을 보고 뽑겠다. 좋네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학력이라든가 스펙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우리나라 말을 잘 구사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얼마나 있다보다는 선입견이 없는 사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만드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보도할